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원장님의 진료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치과에 제가 상담을 하러 간다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원장님이랑 인터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상담을 열심히 해서 동의를 시켜도 원장님이 원하는 치료가 아닌 하기 싫은 치료를 제가 상담을 해놨다 했을 때 원장님께서 이제 꺼려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 명목상에는 들어있기는 하지만 막상 저 치료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원장님들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인레이 같은 경우는 세라믹으로 하는 것보다는 레진으로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왜 레진으로 하고 싶으시냐라고 여쭤봤더니 나중에 마진이 떨어져 나가거나 했을 때 거기를 레진으로 커버해서 간단하게 치료를 또 해드릴 수 있는 점이 자긴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인네일을 할 때 이제 웬만하면 레진으로 권해드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상담 방법을 바꿨죠. 보통은 C1 치료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치과는 C1을 다 치료를 하고 또 어떤 치과는 C1 치료를 그냥 지켜보자고 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환자가 이쪽 치과도 가고 저쪽 치과도 갔을 때 여기는 과잉 진료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원장님께서 왜 그 C1 충치를 치료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진료 철학을 알고 있어야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왜 다른 데 갔는데 이 치과는 치료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치료하라고 안 해요? 제대로 안 봐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요, 제가 저희 원장님의 진료 철학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원장님들마다 진단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런 작은 충치도 치료를 하세요.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충치가 사실 번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정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그 충치를 제거하는 기구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이걸로 충치를 제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충치가 더 작죠. 이걸로 하고 나면 그 자연 치아까지 좀 더 갈려나가기 때문에 그 삭제량이 더 많아져서요. 저희 원장님께서는 웬만하면 치아는 삭제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씩 체크를 해요. 그때 만약에 커지면 그때 어차피 해도 지금이나 그때나 이 기구로 삭제되는 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하셔도 전혀 늦지 않아요. 그리고 정지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진료를 합니다. 이렇게 명확히 진료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를 드려야 환자분도 신뢰가 가시겠죠. 또 어떤 원장님은 반대로 C1 충치의 경우 바로바로 치료를 안 하면 환자들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3개월에 오라 그래서 오면 좋은데 거의 안 오고 이렇게 방치를 하다가 이제 한참 지나고 오면 그때는 이제 더 훨씬 커져가지고 더 큰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발견했을 때 바로바로 치료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원장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원장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원장님의 그 진료 철학에 대해서 말하시지 않더라도 제가 질문을 해서 그 답을 얻어낸 다음에 상담을 들어가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상담을 들어가야 원장님과 저의 합이 더 빨리 맞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취직을 한다면 원장님께 이 점은 꼭 물어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먼저 C1이나 C2의 치료 기준, 인전면 치료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은 레진으로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인레이로 치료하는 경우도 계세요. 그 원장님들마다 그렇게 치료하시는 나름의 이유들이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원장님의 전체적인 어떤 치료 순서, 그러니까 어떤 원장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임플란트 전치부는 임시치아까지 다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좀 원데이라 그래서 이제 전악 보철 이렇게 다 한 번에 임시치아까지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원장님은 그냥 정석대로 그냥 쭉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요. 또 어떤 원장님은 뼈 이식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으시는,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원장님께서는 좀 너무 뼈가 없으면 충분하게 이제 뼈를 기다린 다음에 그 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사실 원장님들마다 너무 진료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 점도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특히 풀케이스 상담을 하실 때에는 이제 환자가 치아가 갑자기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틀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고 뭐 당연히 비용 같은 게 추가로 드는지 이런 점들도 다 확인을 미리 하셔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선호하시는 치과 재료도 아시는 게 좋고요. 크라운은 어떤 거 선호하시고, 뭐 인레이는 어떤 거 선호하시고,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많이 신고 싶으시고, 이런 것들이요. 원장님들이 크랙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를 해봤다가 괜찮으면 쓰실 때까지 쓰시고, 만약에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제 임플란트를 해드리는데 그 전에 들었던 그 비용을 이제 공제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공제해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네, 발치의 기준은 어떻게 삼으시는지, 어느 정도의 상태면 발치를 하시는지, 발치를 할 때 또 기준은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AS 기준이나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라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치과가 잘 하고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해두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치료비 물론 정해져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치료비 할인의 원칙이 없는 치과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들어가서 아예 깎아줘 더 깎아줘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요구를 하시는 환자분한테는 좀 맞춰주고, 그런 얘기 아예 안 하시는 분은 전혀 또 할인을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원칙이 없이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도 이제 소문이 나서, 특히 어머님들 많이 오시는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그 엄마는 그렇게 해줬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해줄 수가 있냐, 왜 남은 안 해주냐, 나는 호구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상담을 하시는 게 오랫동안 상담을 문제없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